중국의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방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중국 지표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5월 HSBC 제조업 PMI 지표 잠정치 결과 막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되는 5월 제조업 PMI는 49.7로다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4월 이후에 중국 정부가 미니 부양책이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수출 환급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창안 경기가 좀 호전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이라든지 신규 주문, 생산 가격 지수가 모두 5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완성품 재고 지수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이제 바닥을 탈출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점은 위엔화가 최근 1달러에 6.24위엔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가 52.7로다가 상승했습니다.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아무래도 오늘 그 PMI 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PMI 지표가 이제 49.7, 원래 예상치, 시장 예상치가 48.3 정도였거든요. 네,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는데 사실 여전히 50, 기준선인 50 이하입니다. 이번 결과로 중국의 어떤 경착륙 우려가 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착륙은 올해는 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50선언을 하회하긴 했지만 중국 정부가 여전히 그 미세 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앞으로 7년간 172개 수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지 이런 그 인프라 투자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 중앙은행에서 유동성 공급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그 공급 과잉에 따른 일부 산업들의 위축은 진행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연착륙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수출 회복세가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요. 4월까지 중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0.5%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분기에는 플러스 5%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국면에 좀 다가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착륙 우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수출 증가세 이렇게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에서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한 7.3%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올해 7.3% 전후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중국에서 경기 그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그 신규 고용이 1,000만 명 정도 확보하는 건데요. 올해 대졸자들이 727만 명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그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3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해서 고용이 안정된다면은 중국은 그 7.3% 성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좀 문제는 지금부터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중국 신문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택 가격이 최근에 또 10%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50여 개 산업들이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 하락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 중국의 그 경기 연착륙이라든지 중국 정부가 그리는 고용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경기 하락을 이끄는 부동산 그 경기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은 그 올해보다는 내년에 경기가 더 악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인데 그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의 어떤 움직임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의 근 12% 전후, 그리고 고정자산의 33%, 신규 대출의 26%를 부동산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은 뭐 지준율을 50bp 정도 낮춘다든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그 경기를 회복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규제 정책을 조금씩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중국 증시 한 이틀 동안 이제 랠리를 펼쳤는데 2000선에서 뭐 계속 이제 좀 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소장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증시를 투자하신다고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요. 저는 3분기 말 정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은 중국은 앞으로 매주 한 20여 개의 기업들의 IPO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상으로 어렵고요. 또 대규모 채권 발행도 있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한다면 상장 기업의 올해 순이익은 플러스 14% 증가해서 마이너스 3%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말 한 1800선 전후에서 주가가 그때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장기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민감주보다는 뭐 식품이나 제약, 철도 설비나 환경, 신화지원과 관련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일단 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 중국의 어떤 경착륙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인데요. 52.7로다가 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그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이제 한숨 좀 돌려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건 60%가 중국의 부분품이라든지 자본재로 들어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 중국 소비 시장은 여전히 그 정풍 운동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그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내구 소비재들까지 조금씩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확고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시고요. 그렇지 않는 종목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오늘 발표된 지표 외에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뭐 중국 관련된 변수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그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얼마만큼 완화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6월 달에 지준율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국과 관련된 뭐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철도 화물 운송량 그리고 그 신규 대출 부분이 앞으로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되는 만큼 이들 그 지표들을 관심 있게 그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중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